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2027학년도 오르세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강의들로 소통을 할지 커리큘럼을 이야기하기 전에 선생님의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개념보다 더 명확한 개념의 본질을 가르쳐서 개념으로 문제가 풀리게 하는 B킬러, 중킬러, 킬러까지 개념으로 일관되게 문제가 풀리도록 가르치는 1년 내내 개념으로 가장 정확하고 빠른 풀이를 중킬러, 킬러까지 한 번에 뚫는 풀이를 가르치는 슬로건 자체가 개념의 본질로 문제를 풀게 한다. B킬러, 중킬러, 킬러까지 한 번에 뚫는다 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냐면 약간 독특한 경력인데 고대 전전공을 졸업하고 삼성에서 개발연구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선생님이 해야 했었던 직업인 가르치는 수학 강사가 되었고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결국 EBS 수학 강사가 되고 그리고 EBS 수학 강사를 5년 정도 하는 동안에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나는 평가원을 탈탈 털어보겠다. 그때 선생님의 꿈은 물론 시작할 때 선생님의 꿈은 당연히 1타였습니다. 수학 강사, 이 강의, 이 인간계 이게 통틀어서 한획을 그어보겠다. 전설이 되어보겠다라는 꿈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꿈을 향해 성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성장에 선생님이 열심히 크고 있는 그 시기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너무너무 반갑고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생님이 커리큘럼 영상이나 OT에서 항상 어떤 인사를 하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이 커리큘럼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축하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커리큘럼 영상을 클릭하고 선생님과 함께 1년간 내 수험 생활을 선생님께 맡겨봐야겠다. 함께 열심히 미친 듯이 해봐야겠다. 정말 나도 나마저 꿈꾸지 못했던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조금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작은 축복이 될 거다라고 선생님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축하하죠. 네,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선생님도 매우 영광이고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로부터 너무 많은 에너지를 받고 여러분들로부터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할 수 있는 2026년, 2026년, 2027학년도 이 1년 이 시간이 매우 축복이다라고 감사히 여기면서 계속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첫인사 때 축복이다, 축하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건 좀 선생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오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 1년 동안 함께하고 마지막 인사에는 선생님과 함께한 1년이 축복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선생님이 지금 이 커리큘럼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이 사실은 2026학년도 수능이 바로 내일인 11월 12일 밤이에요. 그래서 되게 떨려요. 그리고 이걸 찍고 있는 중간중간 자꾸 올해 선생님과 함께 했던 우리 팀오르세 수강생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 인사로 선생님과 함께해서 축복이었다,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좋은 인연으로 발전이 되고 마지막에 서로 너무나 축복이었던 인연이다,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EBS 강사가 되고 첫 5년 동안은 나는 진짜 평가원을 탈탈 털어봐야겠어. 그때는 내가 10분을 가질 수 있다면 10만 원을 지불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던, 진짜 늘 서서 밥을 먹었었고 공부할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했던 때예요. 저 초보 강사일 때 물론 현장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의 생각은 나는 초보지만 내가 초보 강의를 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순간일 거고 그 순간을 감히 초보 강의로 함께 할 수는 없어 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며 성장하는 중이지만 저 때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늘 잠이 모자랐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그때 선생님의 첫 번째 꿈은 일단 1단계 꿈, 나의 큰 장기 계획을 위한 1단계 꿈은 뭐였냐면 평가원을 완벽히 아는 거였어요. 평가 문항을 딱 보는 순간 이 문제 출제 의도는 이거야. 착착착 푸는 건 너무 당연하고 출제 의도는 이거야. 이 문제가 지금의 트렌드 또는 수능의 역사를 반영하여 분석해 봤을 때 올해 수능에서는 이렇게 출제될 거야 라는 것들을 그냥 다다다닥 예측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평가원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사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가르친 개념으로 풀 수 있게 하는 사람. 그게 선생님의 1단계 목표였어요. 그래서 EBS 강의를 하면서 첫 강의에서 수학 전체 강사 중에 1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메가스터디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어요. 근데 먼저 첫 번째 왔던 스카우트 제의는 고사를 했었고 EBS를 하면서 계속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에 메가스터디와 손을 잡고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점에 이 시대인재 재종반과 시대인재 단과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시대인재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시대인재의 컨텐츠인 선생님이 이렇게 처음 만나면 약간 낯가림을 하거든요. 분명 인데, MBTI로는 인데 아무리 봐도 아이 같아. 처음 만나면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 영상이 항상 매년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생님을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인재 학원에 강의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결국은 타이였냐 자이였냐 하면 여러 상황이 섞여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다 내 선택이거든요. 자의였어요. 뭐가 내가 시대인재에서 강의하게 했던 원동력, 그 이유, 그 동기가 가장 본질에 뭐였냐라고 한다면 저는 EBS에서 강의를 하고 초창기 5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함으로써 진짜 이제 평가원을 알겠더라고. 문제를 보는 순간 약간 오만하면 안 되지만 인간은 늘 오만에 약하죠. 약간 오만하게 얘기해보면 이제 평가원을 알겠어. 그래서 뭐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냐면 시장이 궁금해요. 시장에서 수험생들이 열광하는 컨텐츠가 그때 당시 서바이벌, 쇼컷, 브릿지 이런 컨텐츠였어. 도대체 이 컨텐츠는 뭐길래, 시기별로 무엇을 주길래, 어떤 훈련을 시켜주길래, 수능으로 어떻게 직결되길래 이렇게 수험생들이 열광을 하는가 너무 궁금하죠. 그러면 강사로서는 그 컨텐츠들을 훑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 근데 훑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내가 가진 수학에 접목을 시켜서 강의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5년 동안 현장에서는 시대인재 컨텐츠, 커리큘럼과 컨텐츠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유일한 수학 강사예요. 시대인재 컨텐츠가 양이 굉장히 넓고 깊기 때문에 이걸 분석해서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서 동시에 내 온라인 커리를 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한다. 이건 불가능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랬던 강사는 없어.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냈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시대인재 컨텐츠로 강의를 하면서 그 한 문항을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을 했고 이 사설 컨텐츠가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장점과 단점,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 그리고 이 컨텐츠의 문항이 어떻게 사실은 바뀌어야지만 진짜 수능으로 직결되는지 내가 갖고 있는 평가원적 관점으로 이 사설 컨텐츠를 분석을 했어요. 그렇게 5년 동안 사설 컨텐츠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분석해서 강의를 해봤더니 그렇게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이제는 드디어 내 커리큘럼이 완성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 나는 평가원도 알고 사설 컨텐츠도 바닥까지 알아.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왜 수험생들이 열광하는지 수험생들이 공부하게끔 끌고 와야 하는데 그게 진짜 수능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컨텐츠는 무엇인지 이걸 다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고유 커리를 완성시키기 시작했어요. 개념, 기출, 엔제, 실모, 그 사이에 하프 모의까지 끼워 넣어서 다양한 컨텐츠를 딱딱 필요한 시기별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라인업을 해주는 완벽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 인간계 독보적인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문제 하나하나가 정말
빛이 나거든요. 수능으로 직결이 된다라고 자부하면서도 수험생들에게 훈련이 될 수 있는 너무 좋은 문제들을 가지고 너무 좋은 강좌들로 라인업을 해서 너무 좋은 1년 커리큘럼을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되고 그 완성된 커리큘럼은 약 2년 전부터 선생님이 커리큘럼 영상에서 소개를 했는데 작년에 훨씬 더 성장을 하고 우리 컨텐츠는 풍부해졌고 발전을 했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2027학년도 커리큘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완벽한 것 같아.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다음 2028학년도가 이게 이제 개정이야. 이게 너무 안타깝지만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정에도 잘 연결을 시킬 테지만 선생님은 그냥 지금 나한테 주어진 오늘 하루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오늘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은 장기적인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에게 유일한 수험생인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너무 덤비면 밀당을 좀 안 해. 선생님은 너무 덤비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행복하게 공부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은 강의를 하고 있고 러셀은 요것만 조금 추가로 얘기하면 EBS와 시대인지를 하는 동안에 저 강의들을 어디에서 녹였냐면 오르세 학원이라는 선생님이 단독으로 수학을 강의하고 있던 그 학원에서 이 시대인지 컨텐츠도 선생님의 온라인 커리큘럼도 EBS 강의도 그 안에서 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수학 한 과목 오르세 수학만 보고 오는 수험생들을 완전히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1:1 밀착 관리까지 약 15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1 밀착 관리의 노하우까지 가지고 선생님은 드디어 2026학년도 즉 작년부터 러셀에 출강을 하기 시작했고 러셀 1년차 선생님이 현장 친구들과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그것을 온라인에 어떻게 반영해서 온라인 수강생들과는 어떤 1년을 보냈는지 선생님이 1년 동안의 스케치를 잠시 보여줄게요. 이 커리큘럼 영상을 클릭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선생님이 어떤 강의를 할까라는 궁금증도 있지만 나의 1년을 이 선생님과 함께 해도 될까? 나의 1년을 선생님께 맡겨도 될까? 선생님과 함께하는 1년은 어떨까? 선생님, 여러분들이 앞에 다가올 미래를 모르는 채 수험생활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하는 1년을 머릿속에 그려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선생님이 현장에서 그것이 반영된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의 선배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1년을 보냈는지를 쭉 스케치하듯 보여줄게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은 아, 나도 저 시점엔 저러고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수험생활을 하고 있겠구나. 수학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만나려고 삼수했나 봐요. 이런 말들을 나도 하고 있겠구나 라는 행복한 상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수 5였는데요. 6평은 1 됐어요. 작수 5였는데 9평은 96이에요. 100분이 100 받았어요. 쌤, 드디어 미적 선택자인데 100점 나왔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 그 기적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거다라는 행복한 상상으로 선생님과 함께 1년 스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라고 되어 있죠. 이건 2025년 동안 선생님이 어떻게 현장 친구들과 호흡을 했는지 먼저 짧게 한번 보여줄게요. 현장에서 하는 강의가 거의 그대로 온라인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현장과 온라인의 강의 업로드의 갭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가 온라인으로 그대로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를 살짝 보여드리면 대치의 정규반 2개, 분당의 정규반 2개 해서 총 4개 반 마감으로 겨울 시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 러셀에서 어떤 신화를 만들었냐면 러셀 역사상 후문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또 만들 거니까 전무한 재수 강률 100% 신화를 만들었어요. 이 러셀에서의 재수 강률 100%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대요. 어떤 강의든 단 한 번도. 왜냐하면 러셀의 강의들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바자관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시수를 이렇게 클릭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시수를 채우면서. 그러면서 선생님의 팬들이 오기도 하지만 이 선생님 한번 들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수강률 100%는 선생님이 오르세 학원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러셀에 왔더니 아주 당연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자분들이 매우 놀랐던 사건, 그게 바로 재수강률 100%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강생들과 함께 6평까지 너무나 재밌게, 우리는 너무나 재밌게 라는 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너무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인데, 여러분들이 수험생활 동안 겪는 모든 이벤트를 함께해요. 3월 학평, 선생님은 3평 대비 천우신조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특강으로 진행하고, 온라인 친구들에게는 언제 업로드 될 테니까 언제 시험지를 풀어보고 언제 강의를 들어라 까지 다 여러분들 계획까지 짜주는데, 3평 대비, 이것이 마치 수능 대비인 듯 함께해요. 왜냐하면 3평은 어차피 평가원이 아니잖아. 그래서 살짝 피해갈래 라고 도피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 큰 시험에 대해서 도피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아예 싹을 자르기 위해서 3평이 마치 수능인 듯. 그리고 3평의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겨울 공부가 너무 중요한 공부라는 빌미가 되줘요. 우리는 이 겨울에 너무 먼 수능을 향해 개념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봄에 볼 3평부터 100점 받아볼 공부로 이어갈 거야. 그러니까 겨울 공부 허투루 하지 마. 이걸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 거야. 3평에서 100점 1등급, 내 인생에 없던 점수 한번 찍어보면 다시는 내려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3평, 5평, 6평의 성적이 점점 오르면 수능을 목표로 갈지라도 중간중간 성적이 오름으로써 자존감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목표도 상향 조정돼.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보는 모든 시험을 다 함께하고 강조하고 열심히 준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한 현장 친구들이 6평까지 함께했고, 6평 끝나고 6평 분석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이건 대치 러셀에서 했었고, 선생님이 현장 친구들 대부분이 그날 낮에, 고등학생들은 조퇴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수강생 중에 또 N수생들이 많기 때문에 기숙을 탈주해서 또는 대치 인근 온갖 제종에서 학생들이 도망 나와 이렇게 함께 6평 분석 설명회를 들었고, 이건 사실은 6평이 어떻게 나왔고 6평엔 이렇게 나왔지만 수능엔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수능을 대비하는 설명회가 됐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선생님 사인을 받는 줄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필을 하고 이제 선생님 사인을 받으려고 서 있고, 그리고 이대로 돌아간 게 아니라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정신머리로 강의를 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 그럼 여러분들의 결과가 마치 나의 점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야 되잖아. 겨울부터 6평까지 나와 함께한 여러분들의 성적을 내가 분석하고 그 분석에 대한 결과지를 제공하고, 지금부터 9평까지는 이렇게 공부해서 한번 바꿔보자 라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계획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 사인만 받고 돌아간 게 아니라 뭘 했냐면, 우리 요 앞줄, 마주보고 있는 두 줄 중에 앞줄은 조교들이고 마주보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온라인 수강생들도 참여했었어요. 온라인에도 공개를 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지방 학생들도 다 올라왔어요. 부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시험지 상담을 하는 거고, 6평이 끝나고 나서 6평 문항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주제를 반영한 성적 결과 분석지가 튀어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뭘 틀렸고 어떻게 틀렸는지를 조교들이 기입을 해서 그에 대한 결과 분석지를 1대1로 제공을 하는, 그래서 결국 이 행사가 오후 2시에 시작을 했는데 10시 반에 끝났어요. 8시간 반 동안 선생님과 조교들은 쫄쫄 굶으면서 설명회를 하고 사인을 하고 결과 분석지를 제공하는 1대1 상담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6평 관련 행사를 당연히 온라인에도 했죠. 현장 강의에 대한 스케치 뒤에 붙어있는 온라인 스케치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것은 그렇게 6평 결과 분석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요건 그리고 뭐 9평에서도 마찬가지 했었고 쭉 1년을 달려온 다음에 마지막 수능 보기 전에, 이건 일주일 전에 있었던 특강인데 마지막으로 수능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민을 해봤어. 올해는 개념과 기출이 굉장히 중요했던 해예요. 2026학년도는. 아마 2027학년도도 유지가 될 텐데 그 기조가, 그 개념과 기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험생들이 마지막으로 개념을 복습해야 돼. 근데 개념을 복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개념 에센스에는 본인의 개념을 필기로 남겨놓도록 강의를 끌고 가거든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강의를 다 보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고 이걸 어떤 부분을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이 내가 필기된 부분에 선생님이 어떤 잔소리를 강조했는지 이게 글로 적힌 걸 보고는 다 안 느껴지잖아. 그래서 복습을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하다가 중간에 놔버리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마찬가지 이것도 온라인에 공개를 하고 무료로 러셀에서 하루만 나한테 줘 라는 주제로 원데이 특강을 했어요. 하루는 수원을 총정리 3시간 반 동안 30분 동안 수원의 한 단원을 정리해서 3시간 반 동안 수원을 끝냈어. 개념 총정리를 같이 하는 거죠. 마치 내신 대비 직보처럼. 그리고 또 하루는 수투를 이렇게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원데이 특강에 와 있는 우리 수강생들의 눈빛인데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행복한 얼굴들이 있어요. 눈빛이 이 친구들이 수능을 앞둔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전에 이렇게 행복한 눈빛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은 행복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물론 N수생들도 많기 때문에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공부를 하죠. 근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행복한 거야, 자꾸. 1년 동안 간절하고 절박하고 내가 한번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안 행복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1년 동안 내가 선택한 이 길 위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피해서 행복하다. 그럼 결국 고통스러워져. 불안해져요. 근데 내가 선택한 그 길 위에서 그 행위로 행복해지는 거, 이게 찐 행복이거든.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수학이라는 게 극복이 돼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러면 꿈을 한번 수정해볼까? 하면서 계속해서 도장 깨기 하듯이 또는 게임에서 레벨을 올려가듯이 성장하면서 그 성장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런 표정으로 수능 직전에 선생님과 함께 라스트 찬스라고 하는 원데이 특강으로 개념을 총정리하기를 바랄게요.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특강이었던 것 같고 바로 그 다음날 온라인에 업로드를 했고 온라인 친구들도 이 강의를 듣고 요 3시간 반짜리 총정리로 끝내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걸 듣다 보니 나는 2단원의 요 부분은 조금 더 내가 가진 복습 노트로 복습을 해야겠어라는 분들은 그 부분만 조금 더 강의를 보거나 해서 복습을 조금 추가하고 그래서 개념 복습을 어쨌든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끝낼 수 있게 한 특강이에요. 이건 선생님이 1년 커리큘럼을 준비하면서 미리 준비한 강의들이 아니야.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공기가 변해가고 올해 수능에 대한 기조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면 이런 특강들을 깔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정규 커리큘럼은 당연히 완벽하게 진행을 하죠. 거기에 시기별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감지가 된다. 그럼 바로 특강을 열어서 마치 현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선생님이 이번 주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라는 게 떠오르면 그냥 현장에서는 프린트 하나 추가로 제공해서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결정된 정규 커리 외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에는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시즌별로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기 전에 이미 선생님이 고민해서 어떻게 처리해줬는지 요 끝에 나오는 온라인 친구들과의 소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는 선생님이 온, 오프 수강생 중에 아마 수강생 중 N수생 비율이 가장 높은 수학 강사일 거예요. N수생 선생님이 러셀 첫 해이기 때문에 단과에만 강의를 하고 기수계까지는 출강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1년 동안 대치, 분당 2개의 러셀에 정규반 2개씩 해서 완벽하게 적응한 다음에 내년에 가겠습니다 라고 한번 고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미 선생님이 기숙에 출강하지 않는데도 이 기숙학원에 선생님 팬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들을 듣고 그렇다면 한번 가서 기운을 주고 수능 직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내야 하는지 힘이 돼주고 싶어서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남기수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으악 하는 그 소리를 처음 들었고 들어갈 때 남기숙 원장님께서 선생님 여기가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군대 분위기랑 비슷합니다 하는데 선생님은 군대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군대 분위기가 어떤 거지 이랬는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느낌, 그 모든 색감, 그 소리 이 모든 게 이게 군대구나 라는 걸 안 가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환호성을 해줘서 선생님 막 심장이 뛰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런 환대를 받나 우리가 하면서 조교들과 되게 감사한 시간을 보냈고 사인도 했고 그리고 간식차를 가져가서 이렇게 줄 서서 또 간식도 먹고 여긴 여기숙이에요. 근데 또 다른 어떤 느낌으로 다른 데시벨로 우악 하는데
나중에 우리 유경쌤 있죠. 우리 연구실에 마스코트 유경쌤이 나와서 쌤 저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으악하는 또 다른 데시벨로.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남기숙 여기숙을 갔다가 나와보니까요. 남기숙의 으악하는 그 소리와 여기숙의 으악하는 그 두 소리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데시벨이고 문득 완전히 다른 세상에 어떤 다른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만나서 사랑을 한다.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겠다. 이걸 남기순 여기서로 딱 떼놓고 보니까 선생님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나 다른 색감이었고 다른 느낌이고 다른 공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 여러분들 나중에 연애하세요. 연애를 한다면 많은 부분 서로 이해해야 되겠다. 이건 다른 세상이야. 너 왜 그래? 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충격적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조교들도 워낙 온라인 수강생들에게도 다 온라인 수강생들이거든요. 유명하기 때문에 팀오르세라는 말이 만들어지면서 조교들도 그 안에 속해 있는 멤버라 데려가서 인사하고 다 재미있게 웃고 오르세 사랑해요 이런 거 들고 있고 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6평 직후 이 온라인에 올라온 수강평들 요것도 우리 조교가 잠깐 넣어놨는데 우리는 평가원 시험 당일날 가장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수강평도 바로 올라와요. 쌤 100점 받았습니다. 그 6평에서 이거 왜 캡처를 해놨냐면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올라와요. 한번 보세요. 6평, 9평 끝나고 난 댓글들 보시면 뭐 작수 5등급 겟센스 듣고 89점까지 올랐어요. 쌤 감사합니다. 막 이런 글들을 저 그대로 캡처를 해놨는데 근데 여기에 되게 올 6평에서 우리가 이슈가 됐던 게 바로 22번이었어요. 2026학년도 6평 22번 해설 강의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게 굉장히 특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선생님도 당일날 저녁에 해설 강의를 찍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이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못했어.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도 풀면서 이거 겟센스 빼박이다. 라고 해서 이런 댓글을 당일날 보면서도 개념 에센스 겨울에 가르친 거 우리가 개념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야? B킬러, 중킬러, 킬러까지 한 번에 뚫는 일관된 문제풀이 그게 개념이거든. 그 개념 배우려고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 개념을 위한 개념이 아니야.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실전 개념을 가르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선생님은 기본 개념, 실전 개념 구분하지 않아요. 개념 에센스에서 가르치는 그 개념은 선생님의 시그니처잖아. 개념 에센스. 그 개념은 고등부 교과과정에 들어있는 수학적 정의와 정리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거고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그 정의 속에 있는 그 뜻, 그 만들어진 이유, 그 본질을 꿰뚫는 심오한 의미까지 머리부터 가슴까지 다 이해하면 그 개념을 넘어서는 문제풀이 도구는 없다.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풀게 하는 단 그 개념을 이용해서 2점, 3점, 쉬운 4점까지를 푸는 연습을 하다 보면 킬러까지 똑같은 관점으로 풀린다.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에서 개념을 설명하고 가장 쉬운 예시로 베이스 퀘스천이라고 BQ 하나를 풀어주거든. 강의하면서. 그 문제에 있던 주제가 그대로 6평 22번에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때 얘기했던 똑같은 관점으로 해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이 입시계에도 평론가들이 있잖아요. 비평가들이 있어. 이 문항은 어땠고 막 이렇게 칼럼이 올라오잖아. 근데 거기에 각 사이트의 인강 선생님들의 해설을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아주 독보적이고 뭐 논리적으로 학생들이 이게 되게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강사니까 발상을 하지 나는 저렇게는 실전에서 못 풀어 뭐 이러는데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나 우리도 이제 거꾸로 그 올라오는 반응들을 보고 다시 이 문제를 분석하고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나라고 우리 거꾸로 알게 된 조교들이랑 같이 분석을 했던 그래서 이 문제를 탈탈 털어서 밤새 한 문제를 놓고 분석을 했고 이 문제와 유사한 문항을 우리 개념 에센스와 같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서 하반기에 여기저기 콘텐츠에 막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실시간으로 바로 문제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겟센스 성지 순례 좌표도 막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빼박 겟센스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정말 기적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겨울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면 6평부터 성적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단 안 나오는 사람도 있긴 해. 그 왜 그런 거냐면 그건 실력의 상승과 성적의 상승에 갭이 좀 있어. 사람마다 갭이 좀 큰 경우도 있고 좁은 경우도 있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설명할 수 있는 이유도 있는데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어요. 그게 선생님은 그냥 약간 운명적이라고 얘기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잖아요. 그럼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지막까지 성적이 터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야. 그래도 할 거야. 눈물을 가장 많이 쏟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가장 수능에서 최고점을 찍어요. 가장 멋진 드라마를 써내는 게 바로 끝까지 참은 사람들의 스토리야. 그래서 어쨌든 6평부터 일반적으로는 성적이 저렇게 나옵니다. 여기 아마 이 6평 22번을 떠들었으니까 이 문제가 어떤 거였는지 살포시 보여주고, 그리고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요게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게 22번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 출제 의도가 뭐였냐면 풀 수 있는 방정식과 풀 수 없는 방정식을 구분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이제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슬슬 시작해. 이제 조금만 뒤로 가면 커리큘럼 탁 들어가서 거의 마무리가 돼버릴 텐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처음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르세 학원에서 1대1로 또는 러셀에서도 계속 1대1로 질문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는 처음 만나면 선생님 저 개념은 좀 됐어요. 세상에 그 어려운 천재 수학자들의 개념을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걸까? 그게 뭘 근거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물으면 쌤 제가 조금 어릴 때 수학을 해가지고 심지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고등부 1학년 수학까지를 여러 번 돌리고 돌리고란 표현이 선생님 말 너무 귀여운데 돌리고 중등 과정을 하면서 이미 학원에서 고등부 미적까지를 몇 바퀴 했기 때문에 개념은 됐고 그래서 저는 어려운 3전, 쉬운 4점까지는 풀 수 있어요. 그 정도면 개념은 된 거고 이제 실전적인 문제풀이 기술을 훈련할 때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야. 틀렸어. 개념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야. 선생님이 말하는 개념의 정의와 네가 말하는 개념의 정의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 선생님이 말하는 개념의 정의는 쉬운 4점까지 풀리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건 단순 계산 능력이야. 누구나 풀 수 있어. 근데 진짜 개념은 약속한 개념을 수능 수학에서 출제할게. 너 개념 똑바로 공부했어. 이 목적으로 출제하는 게 수능 수학인데 교과 과정을 만든 분들이 평가한 교수님들이고 거기서 낼게 라고 약속한 분들이 그분들이고 거기서 실제로 개념을 꺼내서 얼마나 체화시켰는지 네가 가진 그 개념을 학습한 대로 문제풀이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 너는 대학 과정에 어떤 개념을 가르쳐도 그걸 체화시켜서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체크하기 위한 게 수능 수학이거든. 그러니까 약속한 개념을 출제한다는 거죠. 그 개념이라는 거, 그 약속된 개념이라는 건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쉽지 않아. 그 개념을 바닥까지 이해한다? 이거는 도저히 주어진 초등학교 고학년이 중등 과정에 여름방학에 한 바퀴를 돌릴 수 있는 개념이 아니야. 물리적으로 그렇게 배워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미분계수의 정의 하나를 놓고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이야. 근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 해서 다 순간 변화율인 건 아니야. 그럼 뭐지 그럼 순간 변화율은? 왜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지? 그게 사이 간자라 여전히 2점 사이의 변화율인데 왜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라 하는 거지? 이 모든 걸 이해하면 그 미분계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킬러까지 풀려요. 개념을 제대로 알면 킬러를 위한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선생님 수강생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5등급이든 몇 등급이든 1등급 92점, 100분이 98, 100분이 100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을 안다라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야. 근데 이 개념에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잔소리 하나만 더 하면 마치 지금 강의하는 것 같죠? 이게 약간 선생님 강의 스타일이에요. 약간 평소에 보면 차분한 사람 같은데 강의할 때 약간 뛰어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개념을 안다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 이게 뭐냐면 사교육 시장에서 평가원 교수님들이 요 안의 개념만 공부해. 나는 이 개념을 확인하는 도구로서 문제를 낼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선생님도 사교육을 하고 있지만 막 이상한 기술을 가르쳐. 어둠의 기술이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왠지 그런 거 알면 뭔가 하나라도 도구를 더 갖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막 조금 더 우월한 것 같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정도를 걸어야 돼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 결국 수능장에서 나올 때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 수능은 수능이네. 내가 지금 1년 동안 뭐 한 거야?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 그 약속한 개념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기술을 쓰면 헛짓을 하게끔 검수가 된 문제들이 수능 수학이야. 훨씬 더 오래 걸려서 풀 수밖에 없도록 검수된 문항들이 수능 수학이야. 정확히 수학자가 정의해준 그 수학적 정의, 정리 이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풀이는 없어. 그걸 이용해야 헛짓 없이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22번 자리에 이건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에서 어떻게 강조했냐면 이렇게 강조를 했어. 이게 문제풀이에요. 자, 이렇게 강조했는데 예를 들어 개념 에센스의 이 문제는 3점짜리 문제야. 근데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개념을 가르치고 자, 수원에서는 풀 수 있는 방정식만 풀으라고 가르쳐. 근데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는 그때는 방정식을 풀어라는 게 아니야. 그것은 함수의 특성이나 함수의 이동 특성을 출제한 거야. 이 문제를 대표적으로 풀어주면서 그 개념을 납득시켜. 그런데 평가원이 이와 관련된 문항으로 대표적으로 두 문제를 출제했는데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그 개념을 설명하는 판서 예제에서 보여주는 이거야. 근데 이 평가 문제는 왜 교재에 안 넣냐면 이 문제를 주면 출제 의도에 맞게 푸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 직관적으로 숫자가 딱 보여. 아, X는 1이네 라고 답을 쓰고 본인은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를 그렇게 직관적으로 푼 사람은 아까 앞에 있었던 6평 22번 이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니까 빅킬러도 겸손하게 풀어야 돼요. 빅킬러, 중킬러, 킬러 모두 하나의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는데 이 빅킬러에서 쉬운 중킬러까지는 대충 봐도 풀리는 거야. 안타깝지만. 그 대충 봐도 풀리는 풀이를 선택해버린다. 나는 이렇게 하면 X가 1인 거 보이는데 선생님은 뭘 저렇게 열심히 설명해. 라는 겸손하지 못한 자세로 안 들어버린다. 그러면 절대 킬러를 못 풀어. 이게 바로 개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앞으로 살짝 가보면 내가 풀 수 있는 방정식이 아닌 방정식이 주어졌어. 그럴 때는 그래프의 특성을 이용하라는 거야. 그래프 특성을 이용하면 풀 수 없는 방정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다음 단계의 행위들로부터 금방 나와. 지금 이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메가스터디에서 선생님 혼자 이렇게 풀었나 봐. 그래서 이게 막 이슈가 됐더라고. 선생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평가원 기출에 대한 해석은 나야 나라는 자부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수학을 함부로 전달했다가 내가 낸 문제를 보러 갈 거면 괜찮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볼 문제는 수능 수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본질이면 내신까지도 커버할 수 있거든. 이게 모든 문제를 뚫어내는 하나의 창과 같아요. 진검승부, 하나만 패,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때까지 개념 에센스에서 납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개념 에센스라는 선생님의 시즌 1, 그것이 시그니처인 강좌인데 이게 왜 이렇게 수험생들에게 유명한지는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아, 이게 개념으로 푸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6평 22번이 이런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6평 직후에 뭐 요러한 보시면 개념 에센스만 했는데 작년엔 죽어라 안 되던 1등급 맞았습니다. 그냥 신기해요. 그리고 저렇게 N수생들 그 기숙학원에서도 기숙학원은 모여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 다 보고 있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새가 그려진 책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 근데 얘가 갑자기 1등급이 되고 100점을 받기 시작해. 옆에 친구들이 싹 에센스를 듣기 시작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 기숙에서는 그러더라고. 날 사인해 주니까 선생님 여기서는 영타예요. 아, 선생님은 그런 등수에 연연하지 않아. 하지만 영타야. 행복했었는데 그렇게 내 친구들이 보는 책이 너무나 잘 하루 종일 같이 있기 때문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 친구들의 성적 변화에 의해 기숙은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에센스로 이렇게 뭐 기하 92점, 작수 5등급, 육모 9위 떴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9평에서 이제 막 100점입니다라는 이게 평가원에서 100점 받는 거 쉽지 않아요. 미적에서 100점입니다라는 이런 것들이 다 당일날 9월 3일, 9월 3일, 9월 3일 바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요런 식의 지금 보면 앞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들이 현장과 온라인의 거의 통합인데 지금 선생님 커리큘럼 소개 영상 시작한 지 한 30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1년 동안 어떤 걸 했는지를 떠들고 있잖아. 너무 할 얘기가 많아. 왜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세상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자부할 만큼 주 7일 단 하루에 1시간도 여러분들을 내 머릿속에서 빼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일하는 거 좋지 않다라는 선생님이 딱 종강하고 책을 한 걸 읽었는데 그 책에 그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개미도 바쁘다고? 개미도 바쁘대요. 한 순간 매우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빴는데 개미가 바쁜 거랑 내가 바쁜 건 다른 바쁨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또 1년을 비슷한 모습으로 살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여러분들과 어떤 소통을 하냐면 어떻게 1년을 함께 하냐면 지금 이 앞에서 개념 에센스로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보면 그러면 1년 동안 나도 저 팀 오롯의 안에 속해서 행복하게 성취감을 느끼면서 수능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씩 했으면, 근데 그게 꼭 선생님과 함께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부정적인 생각들 버리고 수험생활 꽤 해볼만 하겠다. 재밌을 수도 있겠다. 내가 스스로 내가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 과정이 곧 결과다라는 걸 배우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를 보는 고3들은 못 모르고 나의 수험생활 첫 해는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겠지만, 또 N수생들은 아팠던 추억들을 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이걸 클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행복할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걸 이룰 거예요.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자, 온라인은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현장 같은 경우는 매주 2번씩 거의 투커리를 타기 때문에 공통정규, 미적정규 또는 공통정규, 확통정규 이렇게 2반을 보통 같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2번 정도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2번 정도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이 매주 이런 식으로 떠들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할 수 있을 건가 봐, 나 될 건가 봐 라는 희망을 갖고 그 갇혀있는 상태에서 3시간 반 동안 선생님 강의를 때려 듣다 보면 수학도 재밌고, 그리고 10시가 넘고 막 이렇게 더 오래 가르치는데도 이 법이 있으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수업은 지각이 없고 결석이 없고 출석률이 매우 높고 조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수강생들도 알아서 오르세쌤 수업에는 지각생 없어. 조는 사람 없어. 다들 너무 반짝반짝한 눈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한 현장 수강생 못지않게 온라인 수강생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수업 시간에 하는 그 매주, 그러니까 강의를 올려놓으면 그 강의는 여러분들이 내 겨울 강의를 봄에 듣기도 하고 여름에 듣기도 하는데, 실시간으로 소통을, 지금 이 시즌에 이거 해야 돼, 현장 친구들과 하는 그 소통을 똑같이 하려면 캐스트를 아주 자주 촬영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선생님은 한번 루틴을 만들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거든요. 1년 동안, 1년이 52주, 약 52주 기준으로 봤을 때 52주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화금 2회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알파회라는 게 왜 들어가 있냐면, 국평 직전에 새벽에 강의를 촬영하는데, 울트라 캡션 그랜드 파이널이라는 강의 속에 문항 하나를 촬영하는데 갑자기 내일 모레 볼 국평에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확통 선택자들이 28번 가장 고난도 문항을 많이 틀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설명해야겠다. 그래서 새벽에 그걸 하나를 찍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오면 요렇게 했는데 그게 딱 28번에 나왔어. 그 캐스트 밑에 댓글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거 진짜 나와가지고 저 1분 컷 했어요. 저 28번 그냥 맞췄어요 하는 글들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알파예요. 그래서 막 느낌이 오면 또 막 찍어요. 그런데 그걸 찍든 말든 화금 2번, 매주 화금 저녁 6시 캐스트가 올라갑니다. 그 캐스트에는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다음 주 되면 어떤 고민이 다가올지, 3평, 5평, 6평에 대한 마인드는 어때야 될지, 또는 6평이 다가오면 너무 압박감이 심하면 또 도피하고 싶거든. 그 마음을 딱 잡아다가 선생님이 계획 짜줄게. 나랑 공부하자. 이런 수없이 많은 이슈들을 매주 2번씩 나타나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진짜 수험생들은 어쩔 수 없어. 어른도 그래. 작심삼일. 될 때 다시 작심을 하게. 3일 다시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씩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공부 의지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게 이 캐스트예요. 그래서 현장 친구들은 선생님 강의를 한 번 들으면 거의 1년 동안 듣고, 그리고 일주일 2번씩 선생님한테 힘받고 가는 것, 또는 이 강의만 기다린다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강의를 내신 휴강을 한다. 그럼 내신 휴강을 빌미로 EBS 교재 손글씨 해설 조교들이 쫙 풀어서 주고 이거 풀고 와 막 하는데도 쌤 휴강이 너무 길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그러니까 현장 친구들이 성적이 나오는 건데, 그 성적이 온라인에 그대로 연결되게 하려면 나는 이걸 해야겠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108회 캐스트 업로드를 했어요. 캐스트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업로드를 했습니다. 한 공포증이 올 것만 같은 이러한 많은 캐스트들. 그래서 선생님 아까 이걸 보면서 이거 쭉 확대해서 여기에 서로 다른 옷은 몇 가지인가 맞추기 댓글 한번 해볼까요? 라고 연구실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서로 다른 옷 몇 가지를 입고 있을까요? 근데 나도 모르겠거든요. 네, 같은 옷도 있고 다른 옷도 있을 텐데 환히 올 것 같은 이 페이지는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또 어떤 걸 했었냐면, 암호 강의를 3월에 열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수능에 이슈가 있었어.
작년 수능을 분석해 보니까 올해 3월에는 이게 나올 것 같아. 근데 3월에 이게 나올 것 같아. 여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삼평 대비 천우신조 실무밖에 없는 거야. 아, 근데 이 3월에 나올 것 같은 이 주제를 특별히 묶어가지고 강의로 주고 싶어. 그래서 아무 강의라는 강좌를 하나 개설해 놓고 거기서 선생님이 이런 느낌이 올 때마다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는 이런 느낌이 오면 그러면 이 느낌은 알고리즘에 의한 거야. 직관이 아니야. 뭐 신이 뭐 주는 느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적중이라는 것은 가장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거든. 그래서 3평을 기다리고 최선을 다해서 3평을 분석하고 작년 수능과 올 3평의 연관관계가 뭘까 고민을 하면서 그 전년, 전전년도로 분석하다 보면 야, 이거 중요해 라는 주제가 몇 개 떠올라.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무 노래라는 그 가수 있잖아요. 그 자켓 앨범과 비슷한 컨셉으로 우리가 이걸 선생님이 이걸 특별히 찍은 건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옷을 벗는 장면을 신유경 쌤이 찍었다가 요것을 아무 강의로 이게 자켓 앨범처럼 만들어서 앨범 자켓처럼 만들어서 자켓 앨범 자켓을 벗는 장면이죠. 이렇게 만들어서 아무 강의를 개설해 놓고 거기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강의들을 불특정하게 찍어 올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도함수의 극한은 미분계수다? 라는 주제로 1강, 평균 변화의 극한은 미분계수다? 라는 것,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오직 접선의 기울기다? 라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간질간질한, 딱 나오면 헷갈려서 틀릴 만한 그런 주제들을 3평 대비, 6평 대비, 9평 대비까지, 6평 대비로는 선생님이 6평에 도망가기, 이게 3일 동안 하니까 자꾸 의지를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6평 대비에는 매일 찍었어요. 매일 캐스트에 찍고 여기에 찍어 올려서 캐스트 하나 찍고 자 오늘 아무 강의에 가면 이거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스튜디오에서 캐스트 하나 아무 강의 하나 한 2, 30분짜리 그렇게 찍어서 6딱 10코 이 AI가 만들어준 자켓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티모롯에 우리 이쁜 수강생들 남녀 이렇게 남기숙 여기숙 친구들인가 이렇게 수강생들을 그려줬고 6딱 10코 그래서 10일 동안 매일 강의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6평을 내려놓을 수가 없지. 선생님 내가 믿고 따르고 이미 많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매일 캐스트에 출연해서 이걸 하는데 어떻게 안 듣겠어요. 그래서 6평에서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건 그 기적은 사실은 매일매일 보낸 시간에 의한 너무 당연한 결과지. 기적이란 말의 정의는 바뀌어야 돼. 멀리서 보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말도 안 돼.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함께한 시간을 아는 우리는 그런 기적, 야 작수 5가 6평에서 100분이 9파를 받아? 이런 기적은 그냥 우리의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9딱 10코까지 이렇게 온라인에 함께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항상 시기별로 계획을 짜줍니다. 겨울 시작할 때 겨울에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막 방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무지개 떡 같은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읽어야 되면 개떡 같은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중의적으로 이때 선생님이 뭘 입고 있었냐면 무지개 모양의 니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교가 선생님 무지개 떡 같은 옷 입었네요 라고 하더니 아 그래? 했더니 무지개 떡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색깔을 살려가지고 선생님이 입은 옷과 똑같이 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과목별로 색깔을 달리해서 겨울에 10주 동안 제대로 학습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 선생님 지금 이 커리큘럼 영상인데 사실은 캐스트 같죠.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중요해. 선생님 강의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시기별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지 진짜 기적을 만드는 선배들은 어떻게 공부했길래 그렇게 기적을 만들었는지 그것에 대한 그림을 지금 느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10주 겨울 학습법도 만들어주고 사람별로 이거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런 다음에 캐스트로도 보여주고 세소식으로도 올려주고 선생님 저는 이러한 특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QA에 상담소를 열어서 QA에 1대1로 또 계획표를 따로 짜주고 요거는 6평, 시즌2라고 하면 3월부터 6월까지예요. 그래서 시즌2, 그때가 가장 허비하기가 쉬운 시간이야. 내신도 있고, 뭐, 행사가 많아. 그래서 요 시즌2에는 각각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계획을 짜주고, 그리고 9평 대비, 6평 대비, 6평이 또 다가오면 막 피하고 싶잖아. 6평 대비 8주 학습 계획. 야, 지금부터 다시.
괜찮아. 나랑 8주만 해. 라는 느낌으로 6평을 피하지 않게 해주고, 마찬가지 9평 대비 아마 우리 새소식 캐스트 보세요. 1년 동안 난리야.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공부 안 하고 주저앉아서 울까봐 손으로 끌어잡아 당겨서 뛰어가는 그런 느낌이 막 날 겁니다. 그리고 추석 때 현장 친구들은 추석 특강을 듣잖아요. 근데 온라인 친구들은 야, 우리도 추석 특강 듣고 싶다. 그래서 추석 때 지방에서 부모님들과 올라와서 호텔에 방을 잡아놓고 2박 3일 동안 선생님이 추석 특강을 듣고 가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너무 놀랬는데, 감사하면서도 너무 놀랐는데, 그러니까 강의 하나하나를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도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현장과 매칭을 시켜서 이 추석쯤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추석쯤 되면 10월 중순, 10월 초 이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엔제나 실무를 많이 풀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마다 뭘 느끼냐면 나는 매번 틀리는 문제를 또 틀려. 이걸 느끼거든. 그래서 이 기간에는 매번 틀리는 문항 극복 프로젝트, 매틀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작년에 매틀문 프로젝트, 매번 틀리는 문항 극복 프로젝트를 시행했었어. 그래서 이걸 추석 특강으로 진행을 했고, 이것을 그대로 온라인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추석 특강 없이 방황하지 않도록, 추석 때 난 좀 쉬어볼까? 택도 없는 소리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다 개개인별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은 개인별 관리 노하우를 15년 동안 그 겪은 경험 속에서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르세 연구실 수학 상담소를 열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메인 조교들, 선생님 수강생이었던 어떻게 수학을 극복했는지 각 성적대별로 조교들이 다다닥 붙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QA를 하는 조교들도 되게 훌륭해. 근데 그 조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상담소가 열리는 1주, 2주 동안은 뭐 겨울방학 학습계획 상담소, 3평 시험지 상담소, 6평 학습계획 상담소 시험지, 9평 학습계획 시험지, 이렇게 모든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는 시기에 오르세 연구실 수학 상담소를 열어서 상담을 했습니다. 처음에 1주 열어주고 너무 반응이 좋고 많은 친구들이 문을 두드리면 2주로 연장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1년을 함께하는 책임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생겼냐면 지난 1년 끝에 팀 오르세라는 말이 생겼어요. 팀 오르세. 선생님과 여기 중간중간 안경 낀 친구들은 조교들이고 우리 그림사,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수강생들인데, 팀오르세라는 이렇게 1년을 함께 소통하고 책임지고 기대고 의지하고 그리고 결과를 내서 막 박수치고 파이팅하고 만나고 실제로 이러다 보면 이게 팀오르세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팀오르세의 모든 수강생들 대부분은 나도 잘 보고 싶지만 너도 잘 봤으면 좋겠어. 내 경쟁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너는 인연이야 라는 좋은 마음으로 팀오르세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응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팀오르세 안에 선생님 컨텐츠 팀, 여러분들과 이제 어떤 공부를 할지 커리큘럼 표 쫙 보여줄 텐데,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 나가는, 컨텐츠를 만드는, 문항을 제작하는 조교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팀오르세 안에는 선생님이 대빵이고 오르세 컨텐츠 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선생님은 조교가 겨울 시즌과 봄 시즌까지는 약 60에서 70명 사이더라고요. 해마다. 선생님이 하는 유일한 플렉스가 조교 플렉스거든요. 근데 선생님 수강생이었던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과 1대1 케어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1년을 보내는데,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수능 전과목 만점자도 있고 10월 학평 전과목 만점자도 있고 6평 전과목 만점자도 있어. 이 뒤에 두 부류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5등급에서 시작해서 수학만은 100분이 98, 100분이 100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수학을 다양한 밴드에서 시작해서 끝을 본 선생님 수강생들은 선생님이 볼 때는 천재의 머리를 갖고 있고 선생님과 똑같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는 가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재들이 머리와 가슴을 담은 문항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컨텐츠들이 매우 좋아.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은 다 깜짝깜짝 놀래. 그러한 컨텐츠를 만드는 A팀, B팀, C팀 중에 가장 선생님과 함께 밀착되어 있는 팀이 A팀, 고려대 수교과 조관홍 팀장, 되게 유명해요. 조관홍 팀장을 필두로 A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분들은 선생님이 만들고자 하는 모든 문제를 밀착해서 함께 바로 거의 뭐 실시간으로 만드는 분들이고, 컨텐츠 B팀은 선생님 수강생 중에 선생님 수학을 4년간 들었던 서울대 의학과 박수환이라는 수능 전과목 만점자를 필두로 서울대 의학과로만 구성된 요 팀이 아주 천재적인 발상으로, 하지만 선생님과 기획을 늘 같이 하고 마지막 검수, 피드백까지 계속 끝까지 같이 함으로써 그들의 천재성을 개념 안에다 가두고
서두죠. 그래서 이분들이 만든 문제들 중에 평가원에서 보이는 신유형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독특한 팀을 따로 하나 운영을 했고, 그리고 컨텐츠 C팀은 현장에서 주어지는 주간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익숙이 등등 본교재 외의 교재들을 함께 만드는 C팀이에요. 컨텐츠, 문항을 제작하는 팀만 해도 이렇게 많아. 이렇게 훌륭한 친구들이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대빵에 해안이 들어가는 거죠. 평가원적 관점, 그리고 시장에서 열광을 하는 컨텐츠, 이 둘을 모두 분석한 노하우가 접목이 된 진짜 수능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컨텐츠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팀오로스의 핵심 멤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우리의 컨텐츠로 1년을, 이 많은 행사들로 1년을 함께한 여러분들, 즉 오르세 수강생들은 팀의 주인공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쌤, 제가 개념은 이제 진짜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개념을 안다라는 건 처음 만났을 때 몇 바퀴 돌려서 개념 좀 됐고요. 뭐 이런 개념을 안다가 아니라 진짜 개념을 알아. 쌤,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5등급, 맨날 2등급, 맨날 1컷. 야, 근데 이게 100점이 된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 100점을, 수학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함과 동시에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생겨. 그래서 전과목 만점이 가능해지는 거야. 다른 과목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생기게 하는 것, 그게 선생님이 해주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개념을 안다. 머리부터 가슴까지, 수능 출제 바운더리까지,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이 어떤 건지, 사용해야 되는 개념이 어떤 건지 그 바운더리도 안다. 그래서 우리는 헛짓을 안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보셨듯이 시즌 1에 해야 되는 공부, 시즌 2에 해야 되는 공부, 마지막 7월 중순부터 수능까지 해당하는 시즌 3에 해야 되는 공부, 각각의 해야 되는 공부를 올바르게 정도를 걸으면서 반드시 해낸다. 왜? 3평을 빌미로 겨울 공부를 꽉 잡아주니까, 그리고 6평을 빌미로 학습 계획까지 주면서 계속 복습을 해서 어떤 시험도 피하지 않게 하니까 해서 흔들리질 않아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계속 따라왔더니 어느새 나는 6평 끝나고 나서 근데 내가 좀 개념이 안 돼 있나? 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다가 9평 끝나고 나서 진짜 개념에 구멍이 있는 것 같아. 이제 어떡하지? 사실은 수험생활 시작할 때 모두 다 같이 개념을 해야 돼. 모두 다 같이 개념 에센스를 해야 돼.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그 개념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가끔 목에 힘을 준 이상한 부심을 갖고 있는 수험생들이 지금 현재 100점이어도 개념해야 돼요. 내신 공부할 때 한 개념 공부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 있어. 그때는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게 했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성적을 냈어야 되니까 문제를 풀어야 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 정의와 정리가 나한테 주는 뜻까지 바닥까지 공부할 여유가 없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제대로 다시 해야 되거든. 그런데 나는 기출부터 풀까? 심지어 겨울에 엔제나 실무를 푸는 사람도 있어. 이건 진짜 너무 충격적인 일이야. 그러지 않고 그때그때 해야 되는 공부를 선생님과 함께 동시에 시즌별로 해야 되는 트렌디한 것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하다 보니 6평 지나 그 불안해하는 여름에도 9평 지나 수능이 다가오는 이 시간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나는 다 했어. 그냥 나는 이미 완성된 탑이 내 손에 있는 거야. 수능 날은 가서 그냥 마지막 돌 하나 얹으러 가는 거지. 수능 날 가서 탑을 쌓는 게 아니야. 1년 동안 나는 멋진 탑을 이미 만든 거야. 내 탑은 누가 밀어도 넘어질 수가 없어. 무너지지가 않아. 라는 든든함, 흔들림 없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행복하다는 얘기를 해. 수학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 야, 내가 절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수학을, 내가 제일 싫어했던 수학을 정복하고 수학과 친해졌어. 선생님, 제가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이 수학을 극복했던 과정, 이걸 경험으로 그 일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수능 보러 가기 전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과정을 함께 하길 바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중간에 얘기한 기적은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다. 선생님이 사인할 때 적어주는 문구예요. 기적은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에요. 갑자기 나오는 기적은 없어. 여러분들이 보낸 시간, 그게 그대로 그냥 기적이고 그게 기적으로 이어진 거야. 지나보낸 시간의 흔적이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 오케이? 이러한 마음으로 수험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드디어 커리큘럼 개요 상세 일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꼭지당 10분, 내 반인 5분 해서 15분을 목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르세 커리큘럼 개요를 보시면 선생님은 다 이야기했듯이 시즌 1,
12월 중순 정도부터 스타트를 하죠. 일반적으로 2월 말까지 좀 빠르게 하는 친구들은 11월 중순부터 하기도 해요. 선생님 저는 수시를 버리고 정시를 시작합니다. 또는 빠르게 N수를 결정하는 친구들이 있죠. 재수나 N수를. 근데 일반적으로 12월에서 2월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개념의 본질을 공부해야 돼. 근데 개념을 위한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건지까지 겨울에 끝나야 돼. 그래서 개념과 기출을 동시에 해야 돼요. 그리고 시즌 2가 되면 N제로 확장을 시켜야 돼. 개념과 기출에서 배운 접근을 N제로 확장을 시켜.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똑같은 관점으로 풀 수 있는 문제풀이 기술을 연마해야 돼. 근데 어떤 관점으로? 같은 일관된 문제풀이 관점으로. 그리고 앞에서 했던 개념과 기출은 계속 복습을 해야 되죠. 어쨌든 3월에서 6월까지는 N제와 그리고 하프 모의. 이때는 이제 실전력을 키워야 되는 때야. 6평부터 성적이 나와줘야 되거든. 그런데 6평이 첫 평가원이니까 6평은 시험 삼아 보고 여름에 열심히 해서 9평을 이거 안 돼. 6평부터 실전력을 키우면서 연습을 해야 돼. 근데 그때 여러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3월에서 6평 사이에는 대부분 수험생들의 고민이 중킬러예요. 어떻게 중킬러를 깨부술 수 있을까? 그래서 중킬러 부분만 계속해서 때려서 훈련을 시켜버리는 약 10회에서 12회까지 나오는 중킬러 스팟 하프 모의가 이때 나와. 그리고 6평 대비 풀 모의를 이용해서 실전력을 강화해야 돼. 언제까지 개념 기출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때 N제로 넘어가고 하프 모의, 풀 모의를 할 수 있으려면 이때 개념 기출 충실하게 해야 된다. 날라가고 싶어도 나를 여기다 딱 꽂아놓고 개념 기출 끝내줘야 돼.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N제를 통한 문제풀이 기술을 완성시키는데 이때 요 N제 마찬가지 개념 에센스에서 배웠던 개념적 풀이로 이루어지는 문항에서 멀리 가면 안 돼. 단순 사설 문항은 안 돼. 나한테 잘못된 태도를 줄 수 있는 문항들은 풀면 안 돼. 좋은 N제를 골라서 풀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즌에는 뭐 전대실모도 풀어주고 오메가도 풀어주고 우리 모의고사도 풀어주고 다양한 문항들을 풀어줘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올해 이슈가 됐던 문항들 정리해서 30문제로 만들어서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총정리를 해줘. EBS에서 좋은 문제 뽑아가지고 이 모의고사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런 문항들을 풀어주면서 선생님은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평가원이면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 여기까지 묻고 끝내는 건 사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수능에서는 이렇게 하면 못 풀어. 라는 얘기를 꼭 해요.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것들로 실전력을 완성시키려면 실전력에서 100점 받게 하려면 시즌별로 해야 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선생님이 강조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정도를 걷는 것. 단 우리 풀이가 제일 좋다. 우리 풀이가 아주 모든 세상이 놀랄 만큼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면 느낄 거야. 자, 그렇다면 이러한 커리큘럼을 어떤 강좌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냐면 자 보시면 이 안에는 개념 강좌, 기출 강좌, N제, 하프 모의, 풀 모의가 있어. 자, 요 안에 커리큘럼 상세를 보시면 개념 강의에는 선생님의 시그니처인 개념 에센스가 있고 개념 에센스 4N, N 커리큘럼, N 수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N 수생에게 적합한 개념 에센스를 만들었어. 그래서 개념 에센스 4N 그리고 시험 대비마다 사용할 수 있는 딱 10강으로 수원을 총정리, 10강으로 수투를 총정리, 10강으로 미적을 총정리하는 세컨 찬스라는 세컨 찬스 시험 대비용으로 10강으로 개념을 총정리하는 세컨 찬스까지 개념에 3가지 종류가 있어. 기출에도 3가지 종류가 있어. 기출 100선, 50선은 공통 수원 수투에 대해서는 100문제를 뽑아서 기출은 쭉 라인업을 해보면 똑같은 주제를 묻는데 한 라인에 세워보면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문항이 있어. 그것들만을 100문제 뽑은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해설을 들으면 다른 어떤 기출도 그 라인에는 어떤 기출도 풀 수 있게 하는 그 기출 100선 그리고 선택 과목 확통의 기출 50선 미적의 기출 50선 이렇게 해서 기출 100선과 기출 50선을 2월까지 하게 하는 시즌 1에 해당하는 기출 강좌이고 기출 강좌에 3가지가 있는데 기출 1호 2230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6평을 대비하는 시즌 2 3월에서 6월 사이에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어려운 기출만 뽑아서 싹 정리.
이슈가 있었던 특이한 기출 뽑아서 싹 정리. 그래서 기출 100선, 50선, 기출 15230까지 하면 기출에 대해서는 킹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문항 플러스 가장 어려웠던 문항까지 끝나버린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즌 3. 기출을 언제까지 해? 마지막까지 끌고 가,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볼 수능 수학을 내신 분들의 문항을 끝까지 감각을 잃지 않게끔 마지막엔 뭘 하냐면 수능 직전에 하는 기출 통모의. 수능 문제를 30문제, 1번에서 30번까지를 그대로 다시 풀어줘. 올해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다시 풀어줘요. 물론 선생님이 앞머리가 뭉치니까 살짝 풀어주고, 촬영 시간이 오래됐으니까요. 자, 선생님이 다 분석해준 기출이지만 이걸 통으로 다시 풀어줘요. 30문제를 어떤 호흡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건 마지막에 실전력에 가장 좋은 실모가 되죠. 그래서 기출 통모의는 시즌 3. 그래서 기출 강좌도 3가지 종류가 있어. 시즌 1에 대표 기출로. 그래서 이걸로 대표 기출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 그 외에 다양한 기출도 이것과 유사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기출은 없어. 그러니까 유사하지만 포장지가 약간 다른 기출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풀게끔 기준을 잡아주니까 시즌 1의 기출 100선 50선 개념과 함께 공부하시고 그리고 시즌 2에 아주 어려웠던 기출들만 누구나 걸릴 수밖에 없는 기출들만 모아져 있는 기출 15230으로 기출은 끝내버리고 마지막에 그 사이에 시즌3 중반에는 엔제 풀다가 마지막에 기출 통모의를 푸시면 된다. 이렇게 기출도 각각의 시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공부에 맞게끔 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엔제도 마찬가지. 이게 이 컨텐츠의 이 분류 자체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하는 그 시즌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주고자 하는 개념 강의, 기출 강의 하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즌별로 어떤 기출이 필요한지 어떤 엔제가 필요한지를 다 분석해서 그에 맞게끔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야. 선생님 왜 엔제가 2개나 돼요? 왜냐하면 컨택트는 시즌 2에 시즌 1에 배운 개념 에센스와 기출 100선 50선에서 개념과 기출에 대한 접근을 그대로 컨택트 이건 뭐야? 어디다? 엔제에다가 확장시키는 강의예요. 그래서 개념 기출에서 배운 똑같은 관점을 어디까지? 엔제까지 가져다 붙여주는 컨택트, 접촉, 가져다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엔제야. 선생님 거의 엔제에선 시그니처죠. 그리고 시즌 3에 엔제들만으로 이루어진 울트라 캡션 그랜드 파이널. 이것은 우리 현장 친구들과 의논해서 같이 만든 이름인데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올해 주고 싶은 엔제가 있어. 6급형이 너무 독특해서 이걸 반영한 엔제를 만들 텐데 이름을 뭘로 할까라고 하다가 야 울트라 캡션 그랜드 파이널 이런 거 어때? 그랬더니 막 선생님 너무 부끄러워요 막 이러더라고. 부끄러워? 오케이, 그걸로 해야겠다. 부끄럽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난 이렇게 부끄러운 강의를 들어. 이거 너무 자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우리 선생님은 강의명이 울트라 캡션 그랜드 파이널이야. 이게 원래는 그랜드 파이널 이런 거 어때? 그랬더니 너무 나이 들어보면 너무 올드해요 이러더라고. 근데 어때? 했더니 너무 부끄러워요 이래서 더 부끄럽게 앞에 하나를 더 붙여야겠다 고민하다가 울트라 캡션을 붙인 거죠. 울트라 캡션 그랜드 파이널이라는 마지막 시즌 3에 하는 엔제로 쫙 이때도 개념 기출 또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념 기출을 외워서 하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모르겠어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개념 기출을 다 외워진 상태일 거라 새로운 엔제로 그 똑같은 관점을 풀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울트라 캡션 그랜드 파이널. 요건 시즌 3에 쓰는 엔제예요. 자, 엔제도 2개로 분류해놨죠. 그리고 하프 모의는 시즌 2에 13, 14, 20, 21, 28, 29에 계속 훈련을 시켜서 우리 100점 받은 조교들은 쌤 이때 저는 수원에 사코 법칙 있죠? 사코 법칙 정답률 100 나올 때까지 매주 줘요. 그러니까 사코 법칙을 한 7, 8주까지 13번 자리에 계속 주니까 쌤 이제 사코 법칙은 다 됐어요. 이제 다 맞출 수 있어서 그만 주세요. 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한 놈만 패듯이 걔를 패. 그래서 극복하게 만들어. 그래서 준킬러 스팟은 시즌 2에. 그래서 6평 볼 때 적어도 준킬러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천재이루라는 이게 시즌 2에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천재이루는 뭐냐? 이것은 작년에 미적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미적 8문항으로 만들어진 선택 과목 모의고사야. 근데 올해는 미적 확통까지 만들 거야. 올해는 또 많은 친구들이 확통을 선택하거든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그래서 미적은 어려울 거라 만들어주지만 확통은 훨씬 많은 친구들이 확통도 주세요라고 분명히 안 봐도 비디오예요. 작년에도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재의료를 막 급조를 하긴 했어. 기존 문항을 재편집해서 이거라도 풀어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는 천재의료. 이것도 시즌2에 작년에요. 갑자기 만들었어요. 미적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이 천재의료에서 적중된 거 보면 진짜 여러분들 말도 못해요. 6평 28번.
6평에 28번, 9평에 28번. 이 두 문제가 진짜 천재를 위해서 똑같이 나왔어.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수강편 보세요. 쌤 진짜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진짜 그냥 똑같아요가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좀 열심히 했으니까 또 적중을 또 선물로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시즌 3에는 자 하프모이들인데 하프모이 준스팟을 때려서 이겨냈잖아. 그럼 이제 결국 시즌 3에는 여러분들도 지치죠. 선생님도 지치고 감독님도 지쳐요. 이제 마지막 힘을 내서 네, 그죠 감독님? 좀 힘들까요? 친구들이 너무 길어서 보기가 어려울까요? 괜찮을까요? 이제 하던 김에 이제 빨리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스팟 넘버 9. 이게 샤넬 넘버 5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두 강의가 요게 울트라 캡션 그랜드 파이널, 스팟 넘버 9. 요게 작년에 만들어진 이름인데 올해 유지 13, 14, 15, 20, 21, 22, 28, 29, 30 요거 9문항을 시즌 3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8주간 매주 하나씩 올려줘. 요 9문제가 주요 9문항이죠. 요거 다 풀리면 나머지는 비킬러거든. 이 주요 9문항을 한 번에 밀어서 준킬러, 킬러 구분 없이 이제는 객관식 3개, 주관식 3개, 마지막 선택 과목 3개 그냥 쫙쫙 밀어서 풀 수 있게 하는 훈련을 8주 동안 진행해. 여기는 6, 9평이 반영돼 있어. 그래서 이 스팟 넘버 9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고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약한 고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풀모의고사로 넘어가게 합니다. 풀모의고사는 3평 대비 천우신조 1회, 6평 대비 천우신조 2회, 6평 반영 천우신조. 선생님은 6평 끝나고 가만두지 않잖아? 6평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6평보다 수능이 훨씬 정교하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6평이 수능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바뀌어. 여러분들에게 6평의 의미는 6평이 주는 교훈을 받아서 실력을 성장시키는 거니까 6평에 이렇게 나온 게 수능에는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해서 6평 보는 당일부터 바로 일주일 동안 문제를 만들어서 6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을 일주일 동안 정말 조교들과 밤새워서 30문제를 다 만들어요. 6평하고 똑같은 문항 대 문항으로 같은 주제로. 그래서 그걸로 현장에서도 온라인에서도 6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을 진행을 합니다. 9평도 마찬가지.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1이 9평 대비 4회차로 진행이 되고 9평 반영 천우신조까지 하면 수능 준비 완료. 마지막으로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2가 실전 모의고사 수능 대비 모의고사예요. 자, 요러한 각각이 개념 에센스. 언제? 겨울에. 개념 강의 3개가 각각 어떤지 교재를 보여줄게요. 자, 개념 에센스는 수원, 수투, 미적, 확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념 에센스 4N. 개념을 안다라는 거?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다 얘기했어. 6평 22번. 요건 통과. 그리고 이 전과목 만점자였던 친구.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개념 에센스에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면이라 이거 잠깐만 잔소리하면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라 생각하는데 자기도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것은 개념이 뭔지 잘 모르는 거래. 그래서 개념을 똑바로 공부하면 개념과 문제풀이는 절대 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빅킬러, 중킬러, 킬러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모든 수학 문제의 출제율은 개념이고 따라서 가장 좋은 풀이 역시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전과목 만점자가 득도한 친구가 이 친구는 3학년 내내 딱 하나 틀렸어요. 어떤 문제를 풀려도 딱 하나, 9평에서 딱 하나 틀렸고 그리고 선생님 조교를 하다가 다시 반수를 할 때도 다시 개념 에센스부터 들었던 아주 겸손한 근데 제가 단 하나라도 잊은 게 있으면 어떡해요. 그 작은 실금이 나중에 건물을 무너지게 할 수 있으니 나는 개념 에센스부터 다시 합니다. 라고 해서 고1부터 누나 따라와서 선생님과 4년간 선생님하고 4년 정도 수학을 한다? 전과목 만점 나와버리죠. 그래서 그 친구의 수강평이고 이런 걸 하는 게 개념 에센스예요. 개념 반, 문제풀 반,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강의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이런 확통 선택자들 이것도 한번 일시정지해서 읽어보시면 개념 에센스가 뭐길래? 라는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자, 적중 예시 앞에서 아까 끌어다가 보여줬죠? 여기 있는 걸 선생님이 앞으로 옮겨서 한번 보여준 거고 자, 그러면 개념 에센스 4N 이건 N수생을 위한 훨씬 더 밀도 있게 압축적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볼륨이 한 반 정도다 라는 거. 그래서 N수생들이 나 개념이 된 것도 같고 안 된 것도 같고 뭐지 하는 애매한 친구들은 요거 괜찮아요. 한 1, 2등급 요거 괜찮고 3, 4, 5 그냥 개념 에센스 듣는 게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오케이? 그리고 세컨 찬스 개념 3개 순서대로 지금 소개했어요. 세컨 찬스는 선생님이 쭉 개념만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이 책에 손글씨로 개념이 다 적혀 있어. 펼쳐놓고 보면서 이해하면 되고 선생님이 예시로 들어주는 그 예제들은 PDF 파일로 올라가 있어. PDF 파일에 문제 가볍게. 왜냐하면 아무리 개념 위주의 강의를 할지라도 문제 풀기 위한 개념이니까 약간의 예시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 몇 개 안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몇 개 풀었는데 성적이 확 달라졌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선생님은 전략이 좋은 사람이라 매우 효율성 있는 공부를 지향해요. 그래서 몇 개 안 넣지만 이것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대표 문항으로 구성을 해준다. 한번 시험 대비용으로 사용을 해보세요. 우리 조개들은 다 사용했어. 자, 기출의 3개. 기출 100선, 50선, 그리고 시즌2에 볼 기출 1호, 2, 30 다 설명했으니까 시즌3에 볼 기출 통모의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1년 동안 기출도 놓치지 않을 거고 시즌2에 보는 컨택트 멋있죠? 명품 같죠? 그래서 띠가 딱 둘려져 있는 컨택트가 엔제 하나를 설명하고 사실 이거 개념 에센스에 요 개념을 사용한 거야 라고 설명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풀었던 기출 100선의 이 기출과 유사한 거야 라는 것을 연결해서 보여주는 강의야. 선생님 엔제에서 처음에 런칭을 하자마자 진짜 대박이 났던 게 바로 이 컨택트예요. 꼭 해보시기를. 개념 에센스 다음에.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울트라 캡션 그랜드 파이널. 자, 제목과 같이 그림도 이 제목에 어울리는 표지 디자인을 하자라고 해서 AI와 살포시 손잡고 밤을 새요. AI 선생님 그리고 실제 교재 표지 디자이너 세 친구가 함께했던 그런 울트라 캡션 그랜드 파이널입니다. 요거 하나하나는 각각의 강좌의 OT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프 모의 준킬러 스팟 봉투 모의고사로 가요. 6문항 13, 14, 20, 21, 28, 29 들어갈 거고 스팟 넘버 9 주요 9문항 들어갈 거고 그리고 시즌2에 그 사이에 가는 천재 1호 멋있죠? 천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아주 대단히 귀한 기회라는 게 천재 1호래요. 지금 군대 가 있는 우리 컨텐츠 팀장이었던 이승민 팀장이 지어준 이름이야. 천재 1호. 맞다. 그 친구랑 함께 만들었던 컨텐츠입니다. 자, 그리고 풀모의 3평 대비, 6평 대비, 6평 반영, 9평 대비, 9평 반영, 수능 대비까지 천우신조, 주황색 보트. 우리 재종 친구들이 택배실에서 택배 받을 때, 기숙 친구들이 다 주황색 봉투를 들고 다닌대요. 우리 하프모의, 그리고 풀모의 봉투가 주황색이거든요. 오케이. 자, 우리의 커리큘럼 일정은 이렇습니다. 겨울의 개념 에센스, 기출 100선 50선 하면서 기출 1호, 2, 30, 기출 통모의 이렇게 시즌 1, 2, 3로 나눠져 있고 엔제도 마찬가지 시즌2의 컨택트, 시즌3의 울트라 캡션 그리고 하프모의, 실무, 하프모의, 실무, 하프와 풀모의 전부 다 준스팟 시즌2 스팟 넘버 9 시즌3 천우신조는 3평 대비, 6평 대비, 9평 대비 시즌3까지 쭉 이어지는 이러한 일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할게요. 선생님이 매번 중요한 이슈, 어떤 강의가 개강될 때마다 캐스트에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1년 계획은 필요 없어.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위대한 12주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업무 효율을 높이는 성과가 좋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년 계획은 약간 무의미해. 1년 동안 계획하잖아. 가장 효율이 좋은 건 마지막 한두 달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3개월 단위로 쪼개서 갑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고 갈게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모든 것이고 마지막에 축하합니다라는 이 문장 왜 넣은지 알겠죠? 이 영상을 클릭하고 앞에서부터 긴 시간을 투자했겠지만 여기까지 듣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보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만 호들갑을 떨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PPT 끝이겠죠? 네. 자, 긴 시간 선생님의 커리큘럼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에는 되게 재미있는 사진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았을 거고 선생님 컨텐츠 하나하나는 각각의 강좌의 OT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그땐 또 얼마나 길게 하려고 OT는 짧게 하는 게 국룰이잖아. OT는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영상 들으면서 좋은 상상을 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지금 생각한 지금 이 밝은 에너지 한번 해볼까? 나도 되려나? 나도 될 것 같아 라는 상상대로 이루어질 거라 믿고 1년간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